벼락거지는 되기 싫고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2030 세대를 지배했던 이 지독한 불안감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코인과 주식을 넘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판돈에 인생을 걸었던 청년들에게 지금 세상은 가장 가혹한 성적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말은 낭만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미래 30년을 미리 가불해 현재의 콘크리트에 쏟아부었다는 고백과 다름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성공한 투자자들의 인증샷이 넘쳐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포모 증후군은 우리 세대의 투자 성향을 공격적이다 못해 치명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축제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저금리라는 마약이 끊기자마자 영끌의 성지라 불리던 지역들부터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 단지들. 2030이 가장 열광하며 올라탔던 그곳들이 지금은 법원 경매 게시판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매장에 가보신 적 있나요? 그곳은 단순히 집을 싸게 사는 시장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의 무게에 짓눌려 결국 손을 들어버린 누군가의 꿈이 강제로 해체되는 현장입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소망이 임의경매라는 네 글자로 변해 차가운 법정 바닥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더욱 잔인한 사실은 이 하락의 파도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2030이 영끌로 버티다 쓰러지는 사이 현금을 쥐고 때를 기다리던 자들은 이제 슬슬 사냥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불패의 신화라 믿었던 강남 아파트조차 하나둘 경매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보고 반갑 세일이라며 환호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더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내가 낸 이자는 누군가의 수익이 되고 내가 포기한 집은 누군가의 저렴한 쇼핑 리스트가 되는 이 비정한 자본주의의 민낯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 게시판을 가득 채운 임의경매라는 네 글자, 그 속에 숨겨진 2030 영끌족의 비명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지금 안 사면 평생 벼락거지라는 공포 마케팅에 등 떠밀려 전 재산에 대출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청년들이 이제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수백만 원의 이자 폭탄을 감당하지 못해 백기투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몰렸던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수도권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이 줄줄이 경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풍경은 가히 영끌 잔혹사라 불릴만 합니다. 감정가의 70%까지 가격이 깎여도 입찰자 하나 없는 썰렁한 법정의 공기는 한 세대가 가졌던 내 집 마련의 꿈이 차갑게 식어버렸음을 증명합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야. 내년엔 다시 불장이 올 거야. 라며 곡소리 나는 이자를 견뎠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고금리는 예상보다 훨씬 길게 이어졌고 피벗, 금리 전환이라는 신기루는 쫓아갈수록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영끌족들이 한계점에 도달해 투매하듯 경매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비참한 건 집이 낙찰되어도 그 돈으로 은행 빚조차 다 갚지 못하는 깡통 경매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은 뺏기고 빚만 남는 이 잔인한 메커니즘이 청년 세대의 자산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 시장에서 벌어지는 낙찰가율 하락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의 체력이 이미 바닥났다는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자 일반 매매 시장의 폭락을 예고하는 선행 지표입니다.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보통 6개월 앞서 움직입니다. 즉, 지금 경매장에서 유찰이 반복되고 가격이 무너지는 현상은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시세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5년 경력 분석가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의 공급 폭탄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기시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위태롭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탄광 속 카나리아라고 불리는 경매 시장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매매 시장이 중개업소의 희망 섞인 혹에 가려져 착시 현상을 일으킬 때 경매장은 낙찰가라는 차가운 숫자로 부동산의 진짜 가랑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저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전국적으로 쏟아지는 경매 물량은 단순히 일시적인 조정을 넘어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강력한 전조 증상입니다.
통상 경매 지표가 꺾이고 6개월 뒤면 일반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가 도미노처럼 무너졌던 과거의 기록들이 이번에도 소름 끼칠 정도의 기시감으로 우리 앞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경매 시장에서도 극명하게 갈리는 자산의 양극화입니다. 영끌족의 성지였던 외곽 지역은 감정가의 70%대까지 추락해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을 거듭하는 반면 강남과 용산 같은 핵심 입지는 여전히 90%를 상회하는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하락장을 틈타 똘똘한 한 채를 쇼핑하듯 쓸어담고 정보와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은 하락장의 직격탄을 맞으며 소중한 보금자리를 헐값에 내놓아야 하는 비정한 현실입니다. 경매 시장조차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거대한 자산 재편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 줄에 서 계십니까?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며 피벗만 기다리던 이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현재 고금리의 터널은 생각보다 길고 어둡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이제 위험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경매장에 나온 물건들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이자를 못 이겨 집을 내놓은 임의경매 비중이 역대급으로 치솟아 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의 연쇄 폭발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이자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낙찰가율 70%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공포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집값이 30% 싸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대출 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경매가 실전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2030 영끌족이 집값의 80%를 빌려 샀다면 경매 낙찰가가 70%로 떨어지는 순간 집은 사라지고 수억 원의 빚만 남는 잔인한 결말이 확정됩니다. 은행은 이미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며 원금 회수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버티고 버티던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마저 공중분해되는 연쇄 폭발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유찰의 횟수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은 2회, 3회 유찰되는 물건들이 수두룩합니다. 가격을 깎아줘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의 가격조차 바닥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강력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무조건 우상향을 외치던 목소리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감정가라는 기준점 자체가 흔들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초 체력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명확한 경고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현금 부자들의 움직임은 유독 차분하다는 점입니다. 서민들이 대출 이제 허덕이며 집을 내던질 때 자금력을 갖춘 이들은 경매 물건 명세서를 훑으며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똘똘한 한 채를 선별하며 자산의 대이동을 준비하는 것이죠. 결국 이번 경매대란은 누군가에게는 가계 부채의 무덤이 되겠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부의 재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상적인 연민을 버리고 숫자가 말하는 차가운 진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매 시장이 보내는 이 위험한 시그널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넘어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의 과부하를 의미합니다. 불패의 성역이라 믿었던 강남조차 이제는 경매 시장의 차가운 파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강남 아파트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수십억 원을 호가하던 압구정, 반포, 대치동의 단지들이 경매 물건 목록에 하나둘 이름을 올리는 모습은 시장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외곽 지역처럼 수차례 유찰되며 반토막이 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여전히 90% 이상의 낙찰가율을 방어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강남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는 자산가들조차 고금리의 역습과 유동성 파티의 숙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기묘한 것은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양극화의 역설입니다. 서민들의 영끌 성지는 응찰자가 없어 텅 비어가는 반면 강남권 경매 물건에는 수십 명의 입찰자가 몰려들며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내뿜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계 부채의 무덤인 이 시장이 현금 동원력을 갖춘 자산가들에게는 우량 자산을 저렴하게 쓸어 담는 쇼핑몰로 변질된 셈입니다.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을 똘똘한 한 채로 돈이 쏠리는 현상은 경매 시장을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매 대란은 부의 평등한 분배가 아니라 오히려 자산 격차를 더욱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려놓는 잔인한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15년차 분석가의 시각으로 볼 때 강남 경매 물건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보루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외곽에서 시작된 불길이 이제 핵심부까지 번지고 있다는 뜻이죠. 강남은 다르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시장 전체를 지탱하던 심리적 지지선도 함께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정한 게임의 법칙을 직시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집을 뺏기며 울고 누군가는 그 집을 싸게 사며 웃는 이 현장이 과연 대세 하락장의 입구일까요? 경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탄광 속 카나리아입니다. 광부들이 유독 가스를 감지하기 위해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가듯 영민한 투자자들은 일반 매매 시장의 소음 대신 경매장의 낙찰가율을 보며 시장의 공기를 읽습니다. 15년차 분석가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전국적으로 쏟아지는 경매 물량은 단순히 일시적인 조정을 넘어 대세 하락장의 입구에 서 있다는 강력한 전조 증상입니다. 통상 경매 지표가 꺾이고 6개월 뒤면 일반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가 도미노처럼 무너졌던 과거의 기록들이 2026년 현재 소름 끼치는 기시감으로 우리 앞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급 폭탄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하우스푸어들의 비명이 경매장을 가득 채웠고 불패를 외치던 강남 아파트조차 속절없이 유찰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고금리의 파고를 넘지 못한 영끌족의 매물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 하방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졌습니다. 문제는 이 물량들이 소화되지 않고 쌓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경매 물건의 증가는 시중 매물의 적체를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의 끝이 어디인지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특례 대출로 하락의 속도를 늦추려 애쓰고 있지만 시장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경매 시장에서 나타나는 낙찰가율 하락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가진 거품이 걷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품이 빠진 자리에 남는 것은 차가운 본질 가치뿐입니다. 15년 전 우리가 겪었던 그 혹독한 겨울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는 신호. 여러분은 이 카나리아의 죽음을 보고도 여전히 낙관론에 취해 계실 건가요? 이제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을 버리고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비명이 가득한 경매 시장을 보며 나도 이번 기회에 집 한 채 마련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비정하게 들리겠지만 자본주의는 누군가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부가 쌓이는 냉혹한 게임판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경매 공부 없이 뛰어드는 것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 구명조끼 하나 없이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유치권, 대항력, 말소기중 원리 같은 복잡한 용어들이 단순히 시험 문제처럼 보이시나요? 현장에서는 이 단어 하나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이 아끼려던 수억 원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물량이 쏟아지는 시기에는 함정 매물이 가득합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는 오늘 싸게 산 낙찰가가 내일의 시세보다 높을 수 있다는 낙찰의 저주를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10년 설계의 핵심은 단순히 싸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는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 더 떨어지더라도 10년을 버틸 체력이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경매장에 나온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보며 남의 불행을 분석하듯 여러분의 자산 상태도 그만큼 차갑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또한 경매는 낙찰이 끝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라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집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점유자를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이고
그 시간을 버티는 기회비용 또한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가격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고수는 단순히 입찰가만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낙찰 이후의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두고 움직이는 설계자입니다. 결국 준비 없는 자에게는 또 다른 영끌의 늪이 될 뿐입니다. 결국 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집을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타인의 실패를 나의 기회로 치환하는 가장 냉혹한 자본주의의 시험대입니다. 지금 경매 시장을 가득 채운 영끌족의 비명은 우리에게 뼈 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시장의 광풍에 휩쓸려 내린 결정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개인의 삶을 저당 잡는지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탐욕에 젖어 고점을 외칠 때 공포를 느끼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집을 내던질 때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만이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실장님이 제안하는 승자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조급함을 버리고 낙찰의 저주를 경계하십시오. 하락장에서는 오늘 싸게 낙찰받은 금액이 내일의 급매가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최소 2번 이상 유찰된 물건을 타겟으로 삼고 보수적인 입찰가를 고수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둘째, 권리 분석보다 무서운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확실한 소득원이 없다면 경매는 또 다른 영끌의 시작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락장일수록 외곽의 싼 매물보다는 강남과 용산 같은 핵심지의 경매 물건을 눈여겨보며 자산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감상적인 연민이나 막연한 낙관론을 버려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경매 시장의 차가운 데이터는 이미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투자 잔혹사가 남긴 이 아픈 기록들이 여러분에게는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이자 동시에 도약의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정의 차가운 공기와 시장의 뜨거운 매물을 가장 먼저 분석해 여러분의 태블릿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공부하는 자의 편이며 자본은 준비된 자의 품으로 흐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험난한 경제 정글에서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합니다.